안녕하세요. 호티막스 환경제어 컴퓨터 기본과 이해 두 번째 강의를 해드릴 나루농업 컨설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정필입니다. 전번 회차에는요, 호티막스 환경제어 컴퓨터의 기능과 특징 그리고 유용한 기능들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어떻게 환경제어 컴퓨터가 우리가 그 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그 가장 환경 관리의 기본이 되는 난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방은 난방, 즉 가온만의 의미가 아니라 습도 제어 의미, 그리고 작물의 생육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또 의미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다음 이 슬라이드와 같은 온도 관리 모형을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주 보신 그런 그 모형이신지 아니면은 생소하게 처음 보게 되는 모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 현장에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어. 또 내지는 저거 내가 배웠던 것하고 너무 반대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관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파프리카와 토마토, 딸기, 기타 원예 작물의 선도 농가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온도 모형을 이용을 해서 환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또 내지는 국외 그 첨단 환경적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분, 물론 본 강의에 사용하고 있는 호티막스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그림 모양을 사용을 했을 때 왜 내가 이런 모형을 사용하는지, 어느 때 가온을 위해서, 어떤 때는 환기를 위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과 오후를 보겠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온도 우선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면은요, 그 온도가 의외로 낮죠. 그리고 오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온도를 우선하지만은 습도를 고려해서 환기창을 약간 더 닫아주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습을 관리하게 되면은 작물이 조금이라도 더 세력이 강해지고 과일 크기가 커지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또 그 CO2 이용 효율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이런 환경 전략은 반드시 작물 상태에 따라 좌우가 되어야 됩니다. 즉 작물이 중심이 되는 환경 관리가 돼야 되지, 여러분들 상상을 가지고 작물을 관리하시면은 일단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물이 자라고 있는 그 상태, 현재 작물 상태에 맞는 환경관리, 난방관리, 환기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요, 호티막스에서 사용되는 환경제어 컴퓨터의 그 환기하고 난방을 설정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파란색 선 있죠? 이거는 지금 환기 라인이 되겠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검은색 선, 이것은 지금 현재 그 가온 라인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그림과 유사한 어떤 그런 특징을 보이실 건데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대부분 이 환기 온도의 영향값을 추후에 환기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환기 온도의 영향값은 이 부분에 광량이나 광도나 습도에 의해서 영향값을 주게 되고요. 오전에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광도와 습도에 의해서 영향값을 줘서 환기를 온실 내의 온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난방 전략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는 이 일출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출 전에 충분히 조조난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조조난방을 해줘야 되고서 작물체 품원을 올려줘야 되고요. 또 더불어서 이 여기에 그 습도 영향값을 줘서 습도가 높을 때는 인위적으로 난방 온도를 더 높여서 온실내 습을 제거해주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이 오후 늦게 일몰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초저녁 온도를 어떻게 신속하게 뺄 거냐 하는 작물을 그래서 영양생을 생생장으로 돌려줄 거냐 내지는 생생장 작물을 영양생장으로 돌려줄 거냐 하는 이런 그 초저녁 부분을 사용하는 의미가 통하게 되죠. 즉 작물의 상태, 작물이 지금 강한 생생장이다, 강한 영양생장이다, 약한 영양생장이다, 약한 생생생장이다 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네 가지 형태로 작물을 나누는 이유는요. 지금 작물의 형태, 즉 강한 영양생장이라고 했을 때는 초저녁을 더 깊고 넓게 사용해서 확실하게 작물을 생생장적으로 돌리기 위한 거고요. 이미 생생장이 잘 이루어지고 열매가 잘 생산성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열매 착화가 잘 되고요. 그때는 일정 패턴만 줘서 작물이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작물 세력이 약할 때는 이와 같은 초저녁을 주지 않고 그 초저녁을 없어서 작물이 완만하게 세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심은 뭐다? 작물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때 어떤 온도 관리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이와 같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놓으시고요. 이런 그림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온도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쉽게 ICT를 더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일출 전에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저저과온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저저과온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피리어드 1이라고, 즉 1피리어드 보고요. 저저과온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전에 온도가 이제 상승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온도를 유지할 건가 하는 이 피리어드, 그리고 12시가 돼 가지고 오후에 최대 온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부분들을 3피리어드, 그리고 초저녁 하강 부분을 4피리어드,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초저녁 이후에 야간 온도, 즉 식물의 발육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야간 온도 구간을 5피리어드,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을 없애거나 또 내지는 이 부분을 없애거나 어떤 부분도 좋습니다. 가장 쉽게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간단하게 그 구간을 나누고요. 그 구간에 즉 냉방이나 난방이나 하는 그 가온이나 어떤 부분이 좋습니다. 환기나 거기에 보면은 작물의 생육 속도를 그 온실의 상승 속도나 하강 속도를 제어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몇 도를 올릴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지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작물의 상태가 어떠느냐? 토마토에 예를 들면은 그 개화 위치가 아주 높다. 그랬을 때는 아침에 그 일출 후에 온실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 가지고 그 가능하면은 낚시형 하방을 만들 수 있게, 또 절간을 짧게 생장점을 두껍게 개화 위치를 낮추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마디 절간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그 해가 뜨고 난 그 이전부터 해가 뜬 이후에 그 온도 상승 속도를 약간 폭을 늘려서 그 화방을 키우거나 마디 사이를 늘리거나 생장점 자체를 약간 죽이거나 하는 이런 그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작물의 형태적인 것들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작물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 현재 상태에 따라 온도 관리나 습도 관리, 환기 관리, 난방 관리, 이와 같은 기본 환경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